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7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말고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시험 사항은 제가 어, 이 클래스에 올려드린 공지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화면을 제가 좀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앞에 넣었던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다 중요하네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이 등기 설립하자부터 했군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관을 작성하고 이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이제 발기 설립인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 납입, 그 다음에 이사, 감사 뽑고 조사하고 등기했죠. 그 다음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모집인들은 따로 이제 모집 설립에서 발기인들은 발기 설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모집인들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의해서 청약을 하고 승낙을 받아서 주식을 인수하고 돈을 내는 그 절차도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이 모여서 있는 것들을 모집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우리가 창립총회를 하고 이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사 감사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는 것까지 공통 부분입니다. 모집 설립이든 발기 설립이든. 그리고 이 설립 등기도 이제 공통 설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설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설립 등기로서 종료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준칙주의다. 준칙주의는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따라하기만 된다 이런 뜻이고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은 전부 다 2주 이내에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의 효력은 누가 하느냐? 대표이사가 하죠. 대표이사가 한다. 자, 그다음에 이 등기의 효력, 본래적 효력이죠. 본래적 효력으로 회사가 창설적 효력입니다. 창설적 효력, 창설적 효력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각 주식회사 법인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부수적 효력으로서 주식 인수의 무효 취소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주 양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랬죠. 주권 발행 허용이 강제됩니다. 그래서 설립 무효의 주장을 제한합니다. 주장할 수 없다. 하려면 소송을 낸다. 그래서 이 설립도 무효의 소송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와 납입 담보 책임을 진다.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설립 등기의 효력은 본래적 효력이 있고 부수적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립 무효의 소송이라고 취소 소송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무효는 처음부터 수급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설립 절차에서 이제 발행사항, 주식이수, 납입, 이게 선임, 조사, 등기, 회사 운영 이렇게 하다가 소를 제기했고 판결 나올 때까지 요 이제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취소 소송이면 소급하잖아요. 그럼 문제 크다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무효 소송은 작네요. 이때부터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인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무효 취소를 다 할 수 있어요. 왜? 정관 작성 후 바로 설립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무효 소송은 설립 취소 소송은 없고 객관적 하자만 된다. 그래서 A, B, C, D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흠결이 있거나 인증이 없다. 근데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일 때는 예외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불소집이 있고 그 다음에 결의 취소나 무효가 있고 등기가 무효입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이사, 감사 얘들을 우리가 주저를 했죠. 계속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효로 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의 제한 기각이 인정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 다음에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 판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승소, 패소가 있죠. 그래서 승소일 때는 뭐예요? 승소일 때는 대세회고 불소급하다. 그 다음에 패소일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 정관 작성부터 설립 등기까지 설립 중 회사죠. 여기까지가 그죠? 어디였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립 중 회사, 뭐, 등기 후에 이제 소가 제기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사를 이제 하자 있는 회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설립 관여자의 책임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요. 회사에 대해서 또는 이 등기가 되더라도 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담보와 납입담보가 있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책임은 중과실 책임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과실 책임으로서 총주주 면제가 있으면 된다. 동의했으면 면제되고 자, 얘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합니다. 자, 총주주 동의에 있으면 유한 책임 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거나 발기인 회사에 대해서 총주주로 동의로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자본주의 다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신주 발행일 때는 납입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불성립했을 때 등기 안 했을 때 무과실 책임지는 거고 유사 발기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이사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무 혜택 시에 이제 손해배상 치고 검사인도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시고 자, 주식과 주주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데 주식은 뭐였어요? 자본의 구성 단위가 되고 자본의 구성 단위. 주식은 자본의 구성 단위가 되죠.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뭐가? 주식은
자본은 주식수 곱하기 뭐였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거 일때는 뭐야? 액면 주식일 때. 그런데 무액면 주식일 때는 무액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안 나오죠? 이럴 때는 뭐가 있다? 곱하기. 주식수가 있잖아. 얘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금액을 어떻게 한다? 자본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주식수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자본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어떤 주식수 액면가가 있으면 이제 이 주식수가 액면에 관한 주식이죠. 근데 무액면 주식수가 있지만 액면가가 없잖아. 그래서 발행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그래서 주식수가 있어. 그럼 이런 주식수는 좀 더 뭐가 되는 거야? 자본의 구성 단위가 되는 거야. 주식이 있어야지만 자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주식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액면 주식이든 무액면 주식이든. 자, 그리고 주주의 지위를 갖는데요. 주주의 지위. 주주의 지위. 주주의 지위. 그래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주식 복수주의와 지분 복수주의가 있어요. 자, 같은 말이죠. 주식 복수, 지분 복수란 말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그 가진 주식수에 비례한다. 이익 배분도 그 주식수에 따라서 한다. 주식수.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식 평등의 주주 평등의 원칙을 합니다. 주식 평등의 원칙.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권리와 의무 행사 또는 의결권 의결권 갖는다. 배당도. 자, 이걸 주식 평등의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일주의 주주와 100주의 주주. 일주의 주주 누구? 갑. 100주의 주주 누구를 평등할 것인가? 당연히 평등하지. 얘는 한 주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면 되고 얘는 100주만큼 가지면 돼. 그리고 얘는 한 주만큼의 배당을 받으면 돼. 얘는 100주만큼. 기분 나쁘면 쭉쭉 살아 이 말이야. 얘들은 평등하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잠깐 먼저 봅니다. 이제 주식 평등의 원칙이 있어요. 주식 평등의 원칙. 주식 평등의 원칙. 아까 했던 거 의 보세요.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 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까 A 한 주 가진 사람이나 100주 가진 사람 서로 평등하다.
즉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의결권은 주식 수에 비례해서 행해진다. 이게 주식 평등의 원칙이야. 자, 강행 규정입니다. 이에 반한 정관 규정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다. 주식 평등의 원칙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상법의 대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기억합니다. 예외적으로 종류 주식, 그 다음에 감사의 선임, 그 다음에 소수주주, 그 다음에 단주 처리, 이럴 때는 주식 평등 원칙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차를 샀는데 차가 단종됐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단종 소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설명. 여기 일단 여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평등 원칙으로 예외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고 여기 오시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복수주의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에 비례한다. 평등하다. 이 주식의 법적 성격이 뭐냐 중요하죠. 얘를 사원권입니다. 무슨 권? 사원. 주주들을 사원이라잖아. 사원권이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에요. 주식 불가분의 원칙. 주식의 최소 단위가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 그래서 갑이 한 주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근데 사망해서 어떻게 A와 B에게 상속이 된다. 어떻게? 상속 0.5주씩. 이런 0.5주를 쪼가리 단주랍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이하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한 주를 AB가 상속을 해서 0.5주 이렇게 보다는 이걸 공동으로 갖는 건 괜찮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지금 우리가 조문을 봐야 되는데 이 주식회사법에서는 조문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 하니까 조문을 설명하니까 필요한 부분 찾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자본의 구성 단위고 주주의 지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불가분, 공유, 그 다음에 분할과 병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불가분. 자,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불가분과 이제 공유.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과 병합이에요. 분할은 자 보세요. 특별결인데 이제 주총 특별결인데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만 원짜리 하나를 1,000원짜리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10장하고 같죠?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 수만 늘리는 거야. 병합은 주식을 합해서 그보다 적은 수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100주를 병합하는데 5주를 합해서 한 주를 한다. 또는 7주 합해서 한 주를 한다. 뭐 예외적으로 단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와 합병할 때는 이제 우리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 병합은 아무 때나 아니다. 감자와 합병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EX 이게 봐봐. 한 주, 두 주,
요, 이렇게 주식이 이 5주가 있었다. 5주. 5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주식을 합쳐서 또 이렇게 합쳐서 이해되시죠? 네. 네. 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약간 틀려야겠다. 이렇게 합치면 이게 몇 주가 되는 거야? 2주를 한 주로 한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병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몇 주가 되는 거야, 주식이? 2주가 된 거야, 2주. 기존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주에서 병합해서 2개를 하나로 만든대. 2개를 하나로. 이해됐죠? 네, 2개를 하나로 만든다. 자, 그래서 자, 이제 2개를 하나 만든 이게 병합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남잖아,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얘 뭐, 예, 예, 남는 거. 이건 뭐가 되냐면 이제 0.5주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단주라 그러는 거야. 왜 이게 2개가 하나가 되잖아. 2개 하는데 이게 남아 있잖아. 이 단주. 얘는 이제 소각하는 거야, 소각. 그래서 얘가 뭐냐? 병합하기 전에는 주주였지만, 그죠? 이 병합 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주주가 아니지. 그래서 이건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되는 거야. 주식 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뭐가? 이 단주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 단종 소감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 단을 기억해야 된다. 단. 기억했어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 주식 수만 느끼고 병합은 이제 2개를 1개씩 해가지고 이제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일 문제다. 이건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종류를 이제 2가지 이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주권 발행 형식에 따라서 주권 형식. 주권을 어떤 형태로 하냐? 근데 얘는 어떠한 주식을 갖더라도 권리 내용이 동일하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액면 주식 공부했잖아요. 액면가가 있는 주식이고 무액면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액면 주식 이걸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액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냐, 무액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권리 행사 방법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권, 이제 주권이란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종이, 이게 유가증권, 이걸 주권이라 했죠. 이 주권에 액면가가 적혀 있는 주식이 주권이냐, 없는 거냐, 이 차이지. 의결권을 행사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예.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예.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인데, 뭐 어떤 주식을 하든 권리 내용이 동일하다 이 말이야. 알았죠? 예. 그 주권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액면가 있는 주식이다, 이건 액면가 없는 주식이다. 그 차이지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 배당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은 액면 주식, 액면가 한주가 100원 이상이다 그랬죠? 액면 미달 발행국에 417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댔죠. 해볼까 여러분? 이게 뭐야? 예외적으로 인정된대. 언제였어? 언제?
이게 언제야, 이게? 이거 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예. 등기 후 2년 경과. 이렇게 시험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원의 인가. 그 다음에 주총 특별결의. 예, 요게 때. 예. 얘는 이제 2012년 상법에서는 이제 무행면 주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도 무행면 주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인데 얘는 뭐냐? 주권에 이름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기명 주식 열주나 무기명 주식 열주 권리 내용 동일하다 이런 뜻이야. 동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얘 똑같아. 기명 주식을 갖든 무기명 주식을 갖든 뭐 권리 행사할 때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기명 주식이 뭐냐? 여기 보시면 주권 이제 종이 이 주주를 표창하는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권 언제 만들었어요?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만들어 했잖아. 주권과 주주 명부 기재의 이름을 기재된 주식을 말하고 있어요.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와 명의 개서가 필요하다. 자, 이 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주주 명부는 회사의 주주의 장부야. 그럼 A가 B에게 팔았으면 이제 누구로 바꿔야 돼? 명의 이름을 개서 고친다. 그래서 개명하잖아. 다시 B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식 양도는 주권의 교부와 명의 개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 주식은 주주 명부에 주주 이름 기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무기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주권만 주기 때문에 주식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에게 공탁하고 했습니다. 회사에 공탁하고 했습니다. 자격주가라고 했는데 자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갖는 주식의 성격 빵빵하죠. 이 사람은 자기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에게 공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무기명 주식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무기명 주식은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명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무기명 주식은 제가 이제 한 번도 발행된 적이 없어서 2011년자로 무기명 주식은 삭제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예, 무기명 주식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현행법상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 무기명 주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액면 주식, 무액면 주식, 기명, 무기명이었는데 이 무기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현재로서 이제 인정되는 주식은 바로 이거지. 액면, 무액면 주식. 그 다음에 기명 주식.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무액면 주식은 이제 삭제됐다. 자, 그래서 이제 액면 주식이든 무액면 주식이든 기명 무액이든 이건 그 주권 형태, 주권에다 그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액면가를 적느냐 안 적느냐 그 차이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의 주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상이한 경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우리가 바로 권리 내용이 상이한 종류 주식이라 한다.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류했는데 이걸 종류 주식이라 한다.
자, 이게 2012년도에 들어왔는데요. 2012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수종의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예, 무의결권 주식.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나는 이제 우선 배당을 받겠다. 이런 주식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상환 주식. 상환 주식. 상환 주식은 이 주식이 이제 소각될 것이 이제 예정돼 있어요. 회사의 이득이 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장사가 많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상대방에게 뭘 주냐? 이제 그 현금 같은 걸 줄 수 있었어요. 아셨죠? 네. 그 상한 주식이에요. 상한 주식. 그 다음에 전환 주식. 전환 주식은 보통주를 우선주로. 보통주를 우선주. 우선주를 뭐 우선주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 자, 이렇게 2012년 개정상법전에 수정해 주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종류가 미흡해서 그래서 이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그 기능의 상실과 효용성 조화로 새로운 주식의 형태로 뭐를 종류 주식을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익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서 관한 종류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에서 이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가진 요 사람들만 자기네끼리지만 그걸 배당받을 수 있고 자녀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를 갖냐에 따라서 권리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곧 뭐냐? 아까 봤던 거 주식평 죄송합니다. 이거 뭐냐? 주식 평등의 원칙의 예외다. 아까 주식 평등 원칙 예외 하나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주식 평등 원칙의 예외. 단종. 음, 단종 소감할 때. 두 번째 배웠어요. 단종. 단종. 여러분. 단종을 배우셨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을 갖는 사람만 이익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권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의결권 배제와 제한. 여기 보시면 이런 주식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예를 들어서 뭐 777회 정기주총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한다. 또 이런 거 아니면 배제한다. 그 다음에 뭐 1%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의결권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정한 권리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박탈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어디서 필요할까요? 경영권 방어로서 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식을 상한인데 상한 주식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 소각으로
이게 소각으로 예정된 주식이에요. 지금은 이제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뭘 하는 거야? 상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 사람 주주죠. 그럼 나중에 이제 회사가 뭘 하는 거야?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식을 어떻게 해요?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또 이 주주에게 뭘 줘야 되는 거야? 이 주식을 사들였으면 반대급부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이런 걸 줄 수 있다. 이 유가증권에는 종류 주식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주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회사가 상한 주식을 누구에게? A에게 줬다. 주식. 그럼 이제 주주잖아. 근데 A가 주식을 회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상환한다. A가 주식을 상환한다. 그럼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거 줬으니까. 그럼 얘 반대급부로 현금을 이거 주고 이 주식은 소각한다 이 말이야. 이게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 바로 상한에 관한 종류 주식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주식을 가진, 그럼 이 상한 청구는 누가 하냐? 회사가 청구하냐? 주식이, 회사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주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도 이런 주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전환에 관한 주식. 보통주를 우선주로 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전환 청구 누가 하느냐? 회사 및 주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바꿔달라 할 수 있고 주주도 바꿔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그렇죠? 이러한 주식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 주주총회가 바로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종류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그들만의 주총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 종류 주주 총회이다. 알았죠? 그들만의 리그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주식 평등의 원칙과 뭐 이제 주주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고 오겠습니다.